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증권사 없는 서름을 톡톡히 겪었는데요.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의 증권사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는 금융지주 내 은행 캐피털 등과 기업금융 부문에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더해 2020년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고객 증가로 리테일 부분 수수료 이익이 늘며 자체 순이익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이 우리금융그룹 실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증권사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금융지주 4위 자리를 NH농협금융지주에 내줬는데 증권사 유무에서 갈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간 순이익 격차는 4,300억 원가량인데 은행 실적만 놓고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순이익 격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NH투자증권의 2020년 순이익은 5,770억 원으로 지난해 NH농협금융지주 실적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우리금융그룹이 2014년 민영화 과정에서 매각한 우리투자증권이 전신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입장에서 더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손태승 회장도 지난해 증권사 인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매물을 찾았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사를 인수해 당분간 증권사 종합금융사를 따로 키운 뒤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도 시장에 매물이 없을 뿐 인수합병 1순위는 증권사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시장에 매물만 출현한다면 잠재적 인수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이 화랑을 누리고 있어 시장에 증권사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증권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의 기업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인수합병 가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종합금융을 증권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종합금융은 주식 위탁 매매를 제외하고 은행과 증권사의 모든 업무가 가능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종합금융사입니다. 종합금융사는 증권사로 전환해도 10년 동안 종합금융업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보다 강점을 지닌 수신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채 증권업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한 셈입니다. 시장에 증권사 매물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며 우리종합금융을 먼저 증권사로 전환해 역량을 키우고 다음에 증권사를 인수해 덩치를 불리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립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비은행 부문 강화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 영업 실적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은행의 순이익은 12조 3천억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1.5% 감소했는데요. 우리금융지주의 2020년 순이익은 2019년보다 30.18% 감소해 더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쟁 금융지주들의 순이익은 늘었는데요. 비은행 부문이 은행의 실적 악화를 방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 은행 업황이 악화되며 비은행 부문이 약한 우리금융지주의 약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전체 순이익의 대부분을 기대고 있습니다.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부문 손익 기여도를 살펴보면 18%에 불과합니다. 경쟁 금융지주인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은 30% 이상의 순이익을 비은행 부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신년사에서 비은행 부문에 관해 다방면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며 인수합병 추진 의사를 보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1년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을 경영전략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비은행 부문 강화와 함께 실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똘똘한 계열사를 갖추는 데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 2019년 자산운용사와 신탁사를 인수하는 등 금융사 가운데서도 규모가 작은 인수합병을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 말 아주캐피탈을 인수하며 그룹사에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을 추가했지만 보험사, 증권사가 비어있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금융지주 계열사 가운데서도 순이익 규모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지주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을 살펴보면 금융지주 전체 순이익의 20%가량을 보험사와 증권사를 통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두 금융사를 갖춰야 비로소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보험사는 단일 금융사로 놓고 보면 성장성이 낮습니다. 보험업계가 2023년부터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을 적용하게 되면 부채 증가와 자본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에서 2021년에서 2025년 수입보험료가 답보 상태에 머물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만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자산 규모가 큰 보험사를 확보하면 자산운용사 등 계열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손태승 회장도 자산 규모가 큰 보험사를 한 번에 인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자산 규모가 작은 악사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 인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019년 자산이 20조에 이르러 알짜 매물로 꼽히던 프루덴셜생명 인수전에는 인수금융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증권사학부에서는 시장에 매물이 없어 고심이 깊지만 보험사학부에서는 알짜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출범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주가 부양에 부담이 커 보입니다. 주주가치 제고 외에도 완전 민영화와도 관련 있어 주가 부양이 더 시급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시절이던 2016년 10월 가점주주 체제를 꾸려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들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공적 자금 잔여분입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3년 동안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2번에서 3번에 걸쳐 매각해 완전 민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코로나19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하며 매각 계획은 출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적 자금 원금 회수를 위해서는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받쳐져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주가 수준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출범 초 15,000원대 회복은 갈 길이 멉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배당한 금액만큼 공적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2020년 배당 성향을 금융당국의 권고에 맞춰 20%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배당 성향과 비교해 7%포인트 낮춰 잡은 것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순이익이 뒷걸음질한 상황에서 배당 성향도 줄인 만큼 배당금 총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0년 배당금 총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공적 자금 원금 회수를 위한 주가 수준과 실제 주가 사이의 괴리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셈입니다. 손태승 회장은 배당금으로 적정 주가 수준을 크게 낮출 수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5,000주씩 5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사들이는 등 4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투자 설명회 등 투자 유치일이 막힌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이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인수합병 등 굵직한 경영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커 보입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과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수합병을 위한 인허가 과정, 자본여력 확대를 위한 내부등급법 추가 허가 등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당국과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인수합병을 예고하며 비은행 부문 강화에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예고하며 CEO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이 해외 파생결합 펀드인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었고 올해 2월 라인펀드 판매 관련해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예고받았습니다. 금융사 CEO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2차례 받고 현직을 유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중징계를 2번이나 받고도 현직을 유지하며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조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펀드 판매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서 손태승 회장이 징계 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손태승 회장이 이번에 받은 직무정지 상당 처분은 우리은행장 직무에 해당돼 회장직 유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가점주주들도 중징계 사전 예고 이후 간담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회장직 유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